박선원이 갑자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거 내놔라. 지금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나무 위키에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하고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 1월 달부터요 지금까지 그동안 수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무 위키를 쳐보면 다 나와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근거와 증거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신천지의 개입에 대해서 대응해야만 하는지 딱 나옵니다. 증거를 내놔라고 하거든요. 증거는 방금 이야기한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느 후보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전당대 기간 중에는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한기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근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위에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나무 위키를 확인해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다. 김민석이 던진 신천지 폭탄을 신나게 받아 퍼뜨려 놓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제는 정청래를 겨냥한 게 아니랍니다. 전당대회 개입을 막기 위한 단순한 경고였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하자고 합니다. 장난합니까? 개입을 막겠다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 조사하자. 의혹은 선거 전에 뿌리고 검증은 선거 뒤로 미루고 책임을 묻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당원과 국민들이 정치적 맥락도 읽지 못하는 개돼지로 보이는 겁니까? 폭탄은 본인이 던져놓고 누구를 향한 폭탄인지 알아챈 것은 당원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박선원의 이 황당한 발뺌이 한 사람의 돌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민석이 의혹을 던지고 박선원이 확산하고 특정 계정들이 낙인을 퍼뜨린 뒤 불리해지면 아무도 특정인을 말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갑니다. 대체 이 기괴한 정치가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선원이 던진 신천지 의혹이 어떻게 역대급 자폭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알고리즘까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선원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거는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건 전혀 아니고 예. 혹시나 있을 신천지 교도들의 조직적 전당대회 개입을 막기 위한 그렇죠. 경고다 네.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 파악이나 이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전당대 끝나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검경 합수본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신천지에서 만약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해서 민주당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면 역시 민주당도 당원 명부를 검경 합수본에서 가져가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결국은 민주당의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그렇기 보세요? 때문에 예. 정확하게 문제 제기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커지지 우려가 않도록. 있으니까 하지 말고 안 하면 되고, 설령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자체 선거에서 그럼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은 더욱 깨끗한 클린 합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 당의 건전성과 합법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예. 외부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방금 박선원의 말을 그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그때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은 정청래를 겨냥한 적도 없다. 그저 혹시 모를 개입을 막기 위한 순수한 문제 제기였다는 겁니다.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전당대회 개입이 의심된다면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조사하지 말자고 합니다. 개입을 막기 위해 경고했다면서 개입했는지는 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알아보자고 합니다. 불이 날 수 있다고 동네방네 경보를 울려놓고 소방점검은 집이 다 탄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수 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놓고 폐쇄회로 하면은 도둑이 재산을 전부 훔쳐간 다음 보자는 겁니다. 이게 검증입니까? 아니면 선거가 끝난 뒤까지 의혹을 살려두기 위한 보험입니까? 정말 신천지 세력이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조사는 지금 해야 합니다. 누가 가입을 지시했는지, 언제 가입했는지, 당비는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투표와 개표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하는 것은 개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에 새로운 의혹을 붙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선택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지금 공개하십시오. 자료가 있다면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지금 제출하십시오. 반대로 지금 조사할 만큼의 근거가 없다면 전당대회 한복판에 왜 신천지라는 폭탄부터 던졌는지 민주당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두 가지 모두 싫은 모양입니다. 의혹은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적 효과는 선거 전에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지금 내놓기 싫습니다. 조사도 지금 하기 싫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기 싫습니다. 진실은 선거가 끝난 뒤에 천천히 확인하고 싶답니다. 참으로 효율적인 정치입니다. 의혹은 대용량으로 살포하고 책임은 휴대용으로 줄였습니다. 선거에는 바로 써먹고 검증은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일이 커지자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 이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기가 막힙니다. 박선원 의원님, 지금 초등학생과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에서 누군가를 겨냥했다는 것은 문장 안에 그 사람 이름을 직접 썼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했는지, 어떤 선거에서 말했는지, 누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그 직전에 어떤 프레임이 던져졌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김민석은 이번 전당대회를 반명분열주의와 신천지의 대회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뒤 정청래 지지층과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신천지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바로 그 선거 한복판에서 박선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청래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청래가 서 있는 운동장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수류탄 겉면에 정청래 이름을 적지는 않았으니 정청래를 향한 공격은 아니었다는 겁니까? 총은 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없었답니다. 폭탄은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폭탄인지는 자신도 모르겠답니다. 개입은 걱정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필요 없답니다. 경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경고했는지는 선거가 끝난 뒤 알아보잡니다. 초등학생의 변명도 이것보다는 앞뒤가 맞습니다. 컵을 깨뜨린 아이가 제가 컵을 밀기는 했지만 깨뜨리려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효과는 본인이 정확히 만들어 놓고 그 효과를 국민과 당원들이 정확히 알아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명이 아닙니다. 국민의 독해력을 모욕하는 말장난입니다. 박선원은 당원들이 정치적 맥락을 읽지 못하고 김민석의 주장과 박선원의 의혹을 연결하지 못하며 누가 이 프레임으로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나는 정청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 던지면 사람들이 직전에 벌어진 일을 모두 잊어버릴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대체 민주당원들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원숭이입니까? 개돼지입니까? 박선원이 폭탄을 던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나중에 박선원이 그건 폭탄이 아니라 경고용 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박선원은 신천지라는 단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향해 날아갈지 몰랐으니까? 정청래 지지층이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몰랐으니까? 민주당 전체가 신천지 침투 정당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몰랐다면 정치적 판단력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 던졌다면 더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박선원의 의혹이 확대되면 민주당 역시 신천지 조직 가입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례처럼 민주당의 당원 명부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말합니다. 그렇게 조사하고 정리하면 민주당이 더욱 깨끗하고 튼튼한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 집에 불을 질러놓고 소방차가 와서 물을 잔뜩 뿌리고 나면 집이 전보다 깨끗해질 것이라고 자랑하는 논리입니다. 본인이 민주당을 신천지 개입 의혹 속에 밀어 넣어놓고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고 나면 클린 정당이 된답니다. 수사기관이 세탁소입니까? 민주당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근거 없는 의심을 선거판에 흩뿌릴 것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먼저 당 공식기구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신천지 개입을 정말 막고 싶었다면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암시를 던질 것이 아니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박선원의 행동을 보면 신천지 개입을 막는 것보다 신천지라는 단어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살려두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전에 의혹은 써먹지만 선거 중에는 조사하지 않겠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때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우리가 경고해서 막았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할 때는 신천지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다시 의혹을 꺼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박선원은 책임지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 당은 모든 위험을 떠안고 박선원 본인은 출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신은 다치지 않는 곳에 서서 당과 당원에게 폭탄을 던지는 정치. 말의 효과는 모두 가져가고 말의 책임은 단어의 빈틈 속에 숨기는 정치. 박선원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박선원은 당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오만이 박선원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의혹보다 더 섬뜩한 것은 당원들을 사고할 줄 모르는 군중으로 보는 정치인의 시선입니다. 당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김민석이 폭탄을 만들고 박선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정청래가 서 있는 선거판에 던진 뒤 폭발음이 커지자 정청래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뒤로 물러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아무리 말을 바꿔도 폭탄을 던진 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저는 여기서 이번 사건을 박선원 한 사람의 비겁함만 비판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원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만들어낸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언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정부를 흔드는 사람, 김민석의 주장에 근거를 요구하면 신천지를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유시민의 비판에 공감하면 반명 분열주의자, 정청래를 지지하면 외부 세력에 휘둘리는 당원, 문재인과 조국을 조롱하지 말라고 하면 과거에 매달린 기득권 세력. 논리는 전부 다르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대통령에게 박수치는 사람은 국민이고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국민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박선원이 갑자기 혼자 이상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권력 주변에서 누구를 공격해야 인정받고 어떤 말을 해야 충성으로 평가받으며 어떤 계정을 닮아야 대통령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학습한 것일까요? 저는 박선원이 이 구조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알고리즘이 아주 정상적으로 출력해낸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 공격을 충성으로 포장한다. 근거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사태가 커지면 특정인을 말한 적은 없다고 빠져나온다. 이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된 선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김어준과 유시민, 정청래를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계정의 게시물을 인용하고 확산하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한 번이었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었다면 우연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의 선택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게시물 한 건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반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특정 글 하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 대통령의 화면 안에서 누가 국민으로 보이고 누가 국민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이재명의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배제하고 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반복된 선택들을 보면 대통령이 현실의 국민 전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선별한 일부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 전체의 여론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놓고 보면 지금 벌어지는 여러 현상이 비로소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 문재인과 조국을 조롱하는 계정은 반복해서 대통령에게 선택되는지, 왜 김어준과 유시민을 공격하는 목소리는 대통령의 타임라인에 계속 도달하는지, 왜 정청래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는 계정들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민처럼 행동하는지 설명됩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이 정치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바라보는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타임라인 안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국민, 합리적인 국민, 대통령의 진짜 뜻을 이해하는 국민으로 보이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핵심 지지층은 낡은 세력, 극성 지지자, 분열을 만드는 집단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바로 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국민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으면서 알고리즘이 골라준 일부 국민을 국민 전체로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반복된 선택과
그 선택을 권력의 신호처럼 받아들여 더 과격한 공격을 쏟아내는 계정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다시 국민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순환이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리트윗과 인용 몇 건만으로 대통령의 모든 생각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면 의도를 단정하지 않더라도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은 신천지 의혹을 선거판에 던졌습니다.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반명분열주의자로 몰았지만 이것이 정청래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발을 뺐습니다. 개입을 막기 위해 경고했다면서 정작 진상 파악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하자고 합니다. 이 모순 덩어리 같은 말도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이라는 가능성을 대입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박선원은 국민을 설득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화면 안에서 선택받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충성으로 포장하며 대통령 주변의 지지 계정들이 좋아할 만한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논리가 무너지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주장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이 대통령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다면 말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선원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알고리즘에 선택받는 것과 현실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대통령의 타임라인에서 박수를 받는다고 자신의 말에 논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방패로 세운다고 자신이 만들어낸 정치적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본 장면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김민석이 신천지라는 폭탄을 던지고 박선원이 그것을 받아 확산한 뒤 사태가 커지자 정청래를 말한 적은 없다고 꼬리를 내린 장면을 당원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순간은 대놓고 국민을 무시할 때만이 아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놓고도 국민이 그 모순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이 정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이 알고리즘이 골라준 일부 계정들로 좁아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게시물에 환호하며 자신들만 대통령의 진짜 뜻을 안다고 말하는 유박 세력만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핵심 지지층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늦어지는지 묻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을 향한 조롱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국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가능성은 대통령이 국민이라고 믿는 그 자리에 알고리즘이 골라준 일부 국민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원의 발언이 정말 특정 후보와 무관한 순수한 경고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천지 의혹을 선거에 활용한 뒤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발을 빼는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의 범위에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